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기록을 하나 펼쳐볼까 하는데요. 바로 제12회 변호사 시험 형사 기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앞에는 아주 복잡하고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형사재판 서류 뭉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실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된 것처럼 이 치열한 법정 공방의 디테일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제12회 형사기록의 전반적인 개요부터 시작해서 두 피고인의 복잡하게 얽힌 혐의들,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케이크 상자 뇌물 스캔들, 그리고 폭행, 횡령, 모욕 같은 개별 범죄들을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최후의 변론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2 고합 1234. 이 엄청난 사건 기록의 첫 장을 넘겨보죠.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두 명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입니다. 한쪽에는 49세 공무원 김갑동이 있습니다. 서초구청에서 식품 영업 허가와 단속을 맡고 있죠. 그리고 맞은편에는 딱 그 관할구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45세 업주 이을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라니 벌써부터 어떤 그림인지 확 감이 오시죠? 묘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도대체 어떤 혐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를 다 합치면 무려 8개나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김갑동부터 보면 배임, 뇌물수수, 게다가 상습도박까지 껴있습니다. 이을남은 한술 더 뜹니다. 뇌물을 준 뇌물공여에 횡령, 특수폭행, 무면허 운전, 모욕까지 총 5개 범죄로 기소됐어요. 워낙 법률 용어들이 난무하는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 우리가 이 진술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8가지 혐의들을 머릿속에 확실한 닷으로 콱 박아두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 사건의 절대적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유명한 케이크 상자와 뇌물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는 사건의 흐름은 아주 심플합니다. 1단계, 유흥업소 사장인 이을남이 단속 정보를 빼내려고 현금 1,000만 원을 평범한 케이크 상자에 담습니다. 2단계, 자기 운전기사인 전달통을 시켜서 김갑동의 구청 사무실로 배달을 보냅니다. 마지막 3단계, 김갑동이 그 상자를 집으로 들고 갔다는 거죠. 어떠세요? 뇌물 전달에 아주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수법 그대로 아닙니까? 그런데 법정에서 이을남이 한 진술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거든요. 단속을 피하려고 현금을 줬다는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아주 시원하게 인정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단속 정보를 부탁하는 메모까지 써서 돈봉투 안에 찔러 넣었다고 엄청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자백이죠. 하지만 여기서 상황이 180도 뒤집힙니다. 돈을 받았다는 김갑동은 자겐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펄쩍 뛰고 있거든요. 게다가 진짜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구청에 같이 있던 동료 공무원 엄중환의 말에 따르면요. 배달 온 상자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생일 케이크 상자였고 김갑동이 그 자리에서 뜯어보지도 않고 테이블에 방치해뒀다가 퇴근할 때야 덜렁 들고 갔다는 겁니다. 현금 1,000만 원짜리 뇌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뜯지도 않은 진짜 빵케이크였을까요?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뇌물을 배달했다는 그 운전기사 전달통 말인데요. 경찰 수사 땐 분명히 돈 상자를 전달했다고 진술해놓고 사건 직후에 갑자기 엄청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나타나더니 훌쩍 퇴살해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한창 재판이 열리고 있는 지금 하필이면 해외여행을 가서 연락조차 뚝 끊겼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쏙 빠져나간 핵심 증인. 여러분 이거 왠지 냄새가 팍팍 나지 않나요? 네 번째 파트. 이번엔 메인 사건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두 사람이 저지른 개별 범죄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쫙 펼쳐놓고 보면 뇌물 사건 말고도 두 사람 이력이 참 스펙타클합니다. 2017년에 김갑동은 이미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을 맞은 전과가 있고요. 이을남은 2022년 2월에 지인들이 장마담한테 전해달라며 맡긴 돈 2,000만 원을 자기 주머니로 챙겨버려서 사채빚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전형적인 횡령이죠. 거기다 5월에는 무면허로 부부군전까지 하더니 8월에는 결국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공개적인 모욕 사건까지 터집니다. 아주 사건 사고의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고 있죠. 이 중에서 보복운전 폭행 혐의가 정말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을남이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법정 증인석에 앉더니 그새 이을남이랑 합의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말이 싹 바뀝니다. 술에 취해서 골프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통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 골프채가 있었냐 없었냐는 그냥 폭행이냐? 아니면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수폭행이냐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정말 골치 아픈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아슬아슬했던 관계, 결국 고향 사람들 모인 향후의 식당에서 제대로 터지고 맙니다. 금전 문제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을남이 글쎄 무려 15명이나 있는 식당 한가운데서 김갑동을 콕 집어서 이 도박 전과자야! 하고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검사는 애초에 이걸 모욕죄로 걸었다가 재판 중간에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까지 슬쩍 얹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법정 안에서 죄명을 업데이트해버린 건데요. 이 두 사람의 지독한 악연이 만들어낸 참 씁쓸한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엄청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6억 원. 김갑동이 지인한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원짜리를 넘겨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는 집주인 몰래 딴 사람한테 또 그 전세권으로 근저당을 잡히고 5억 원을 생긴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한 전형적이고 스케일 큰 이중담보 배임범죄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최후의 변론 전략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시험을 치르는 변호사 입장인 여러분에겐 아주 까다로운 룰이 주어집니다. 답안지는 무조건 검은색이나 파란색 펜으로만 써야 하고요. 김갑동과 이음남 두 피고인에 맞춰서 제1문, 제2문 각각 방어 논리를 짜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증거 능력을 현미경처럼 따져보는 겁니다. 아까 그 도망간 운전기사 기억하시죠? 그 사람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과연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써먹을 수 있을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이밀면서 아주 철저하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카드는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혐의는 산더미 같고 사람들의 진술은 각자 유리한 쪽으로 날카롭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은 이 치열하고도 정신없는 법정 공방 속에서 도대체 어떤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을 구해내시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 제12회 변호사 시험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으실 건가요? 오늘 해설에서 짚어드린 핵심 쟁점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쫙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한 수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기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